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이제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탄핵이 반복되고 있는 시점에 더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임명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재판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자리인데 네. 좀 저분들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와 맞는 분들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한숨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 저기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네.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끊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인사청문회 김복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상황이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탄핵이 반복되고 있는 시점이지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한결 좋습니다. 네. 예, 한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뭐 인권위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건지 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3.1 운동 이후에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복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나라가 언제 건국됐는가라는 질문에 침묵이 무려 17초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그런 화면 계속 보면서 평론을 했는데 네. 왜 그럴까요? 그냥 이 정권의 분위기가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뭐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감시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일에 바쁘셔가지고. 그러면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역사교과에서 배웠던 그거대로 얘기를 하면 되죠. 왜 그거를 왜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알고도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본인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아니면 모른다는 것을 윤 정부의 눈치를. 아니, 근데 이상해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건국절 안 한다라고 했고, 네. 건국절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임명되는 분들, 그분들의 발언을 보면, 건국절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 만난 게 이번에 12번째였었는데 네. 기시다 총리를 빈손이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네. 많이 줬죠. 더 빈털터리가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물 반 컵도 우리가 그냥 스스로 채워서 준 것이 아닌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대일본 정책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관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맞는 것인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있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하도광산에서 것들이 예.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정말 많은 억울한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들은 그 안내 책자에다가 그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고 비참한 표현들을 써서 혐오성 글을 적시해놨잖아요. 네. 그걸 왜 우리 국무총리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을 합니까? 항의를 해야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일본에서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한 책자의 내용을 해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기조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제 내세우는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인 게 그런 게요. 예. 군 정신교육 자료에 그 안중근 선생님의 의거 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숫자 이런 것도 다 빼버렸대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곳곳에서 벌어져요. 네,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네. 이번 달 27일에 일본 총리 선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이후로도 이 기조는 이어질까요? 누가 선출이 아유. 되든? 김태호 제1차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제 2015년도의 논문들을 보면 일본과 함께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처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야 된다. 그런 논문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외교적인 생각과 판단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많이 심각하군요. 호구가 된 것 같아요. 예. 누가 되든 간에 가서 그냥 일본이니까 뭐 네. 예, 연결하겠다라는 느낌. 아이고, 네. 또 다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추석의 덕담은 아프지 말자, 어디도 네. 나가지 말자 이거라고 하거든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는 걸로 될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 그 합의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별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하나도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성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 것 때문일까요? 의사분들이 참여 안 한대요. 의사분들도 상당한 단체들이 많아요. 의협도 있고요. 전공의 단체도 있고 전문의 단체도 있고 교수협의회도 있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는 참여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분들은 삭발투쟁을 몇몇 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입학정원 줄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원상복귀하라는 거예요. 이미 수시 원서가 접수가 되고 대학 입시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대학 교수 의사분들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증원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 내분도 심각하고 네. 예, 일단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처럼 내년도 정원까지도 우리 다시 한번 논의해봐요. 이러면은요 아마 학부모들 네. 입시생들 아마 다들 부정할 거예요. 예.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 원서가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됐으니까 1,500명 뽑는 정시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정말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럴 때나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입학 사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무책임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곳에서는 일단 이건 이렇게 열어놓고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숫자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학에서 과연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조금만 뽑을까
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요, 앵커님. 네. 대학교 총장과 의대 교수들과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총장은 의대 정원 확대시키는 것을 찬성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은 재반 여건이 안 된다. 의사도 없다. 네. 교수도 없다. 강의실도 없다. 기자재도 없다. 실험실도 없다. 뭘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냐. 이거부터 좀 제대로 갖춰놓고 만들어놓고 입시생들을 뽑자. 이런 생각이라서 대학 네. 자율에 맡겨봤자 혼란만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정말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처음부터 확고한 정책으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2,000명 지원할 거야. 따라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예. 지금 9개월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정말 이 추석 때 그리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호흡기 질환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도, 의료 대란은 이제 예.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학교, 그러니까 작은 거죠. 학교 내부니까 총장과 교수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총장은 예, 임명을 받아서 오는 직이기 때문에 정부와 같은 생각일 수 있고 네. 교수는 또 이제 본인의 의료 이쪽의 내분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올해 또 교육을 못 받았던 학생들이 내년에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예, 증원은 될 거고 그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내년 1학년들 지금 올해 1학년들 유예 요급된 분들과 이제 입학생들 같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보다 더 문제는 졸업생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큰일 났어요. 그렇죠. 지금 군의관도 못 뽑죠. 각 이제 병원에서는 인턴도 못 뽑죠. 없어요. 의료 완전 붕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의사가 없는데 지금 예. 진찰료 3.5배로 올려준다고 한들 그게 대책이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풀어보겠다고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하고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혀 별로 기대할 바는 없는 실효성 있는 거죠. 대책이 안 나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난 거예요. 예, 전공의들이 들어와야 지금 의료 현장 응급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진찰료를 3.5배 올려주면 누가 그 돈을 받아요? 군의관들 받아요? 전문의가 받아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대책이 내일 나올 게 없다. 내일도 기대할 게 없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다. 수가 인상해줄게. 진찰료 진료비 더 올려줄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보여주기식인 건가요, 그러면? 가장 무능력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냥 정부와 여당이 그냥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하나도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바꿀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 안 풀립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죠? 다치지 마세요. 진짜 정말 안전하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음식 조심하시고요. 운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비공개 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 또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비공개 만찬 전에도. 네. 근데 이번이 또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동훈 당대표 때문에 대통령께서 매년 참석하던 의원 연찬에 안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한동훈 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취소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 빼고 한동훈계 최고위원들 빼고 예. 그냥 비한계 친윤계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3명을 모아서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한동훈 패싱.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싫어하는구나.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공개 만찬에는 항상 대표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점이 묘하잖아요. 네. 그냥 원래 예정됐던 그냥 지도부랑 만찬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 만찬 다른 분들하고 하는 거 100번 1000번이고 하면 좋죠. 예.
근데 그때 왜 만찬을 왜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냐고요. 민생이 어려워서. 네. 그 국민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살피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만찬은 뒤로 미룬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해명과 이 만찬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번 만찬에서는 민생 얘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글쎄 나오는 얘기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는데 네. 윤상현 의원 말로는 네. 대통령의 고집은 어디 안 간다. 우리가 무슨 뭐 민심을 전달하고 의료 대란 전달하는 게 소용이 없었다.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비공개 만찬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야기가 공개가 되나요? 설이 두 개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예. 자기가 그날 오후 4시에 대통령께 전화해가지고 저녁에나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오늘 와 바로 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만찬이 된 거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아는 기자에게 나 대통령이랑 밥 먹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설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손을 대통령실에서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에 좀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봐봐 한동훈 대표 빼고 밥 먹었어. 사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아. 네. 그런 좀 불편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흘렸다는 설. 두 가지 예.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흘렸을 것 같아요. 예. 사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해서 뭘 얻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당이 한동훈 체제로, 그러니까 당 대표와 대통령이 사이가 좋다고 하면 당은 이제 당 대표를 구심점으로 해서 뭉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의 발언권과 자율적인 결정권이 생기겠죠. 그거를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당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전혀 또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이 띄어지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지금 김상훈 정책위 의장 자기 사람이라고 바꿨잖아요. 네. 그런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의대정원 이거 조정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주장에 반발했죠. 최상병 특검 당내 동의받기 어려워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이거는 깔아뭉갰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원내대표랑 그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뭐 한동훈 대표의 지시를 받질 않아요.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말을 듣지 않아요. 예. 한동훈 대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본인이 다른 일정 다니겠죠. 어느 병원 응급실도 가고 어느 시장도 가고 뭐 이런 일정밖에 없겠죠. 예. 근데 예산과 법률안 처리에 철저하게 배제됐다, 소외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말에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요. 예.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립감이 세시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고집을 아까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걸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되죠. 잘못됐죠. 그런데 네. 하지만 대통령께 충고하고 조언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비참합니다. 예, 혹시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는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즐기고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제 마포대교 가가지고 경찰들 앞에서 자 여기 난간도 좀 높이고요. 네. 피자 좀 드세요. 막 이러한 공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네. 저는 여사님이 저런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그 추석을 앞두고는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좀 힘이 없는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영부인이 할 역할인데 봐보세요. 거기서 경찰들 딱 앞에 놓고 막 손짓하시면서 지시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시던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실까요?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저희는 네.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안전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